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 보셨나요? 대선 공약으로 약속됐던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이전이 최근엔 오히려 용산에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세종시 아파트값이 다시 출렁이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정치적 변수들이 얽혀 있는지, 과연 언제쯤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이 생기게 될지 모든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는 하루아침에 생긴 이슈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무려 2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도는 관습 헌법상 서울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부는 계획을 수정해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부처만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종시는 반쪽짜리 행정수도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무회의가 세종에서 열리고 대통령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정은 분절됩니다. 대통령이 세종에 있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가야 세종이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고 국정 운영이 전국 균형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용산 집무실을 유지하되 청와대의 복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와대 복귀 리모델링이 본격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는 청와대 복귀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2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은 다시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계획만으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정, 예산 배정, 조직 개편 등 모든 것이 정치 일정에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문제는 누가 권력을 잡고 국회가 어떤 구도이며 국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선거에서 당선되며 다시 정권을 잡았고 임기는 2025년 6월부터 2030년 6월까지 5년입니다. 이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정책 철학과 방향은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에서의 국무회의를 정례화하고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공약과 계획을 이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이재명, 국회도 여당이 과반수 이상인데 왜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당장 세종으로 못 옮기나요? 라는 질문이 성립합니다. 이 질문은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의문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상 수도 개념과 관습헌법 벽입니다. 헌법에는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진 않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가 현재도 살아있어 청와대 국회 등의 완전 이전에는 헌법 개정급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통령실의 물리적 이전은 법률이 아닌 예산과 인사의 영역입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실을 옮기려면 청와대와 용산의 기능을 축소하고 세종의 제2집무실이 아닌 상설 집무공간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정 초반 국민적 반발 우려를 피하고 여론과 정무적 계산 속에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정권 초반에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은 셈입니다. 셋째, 수도권 민심과 전국 균형 프레임의 충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은 충청권엔 환영받지만 수도권과 특히 서울 강북, 강남권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서울을 버린다, 국가 상징성과 외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의 집무실 이전은 지역 갈등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재명 정부도 신중하게 단계적 이전 전략을 택한 상황입니다. 넷째, 특별법 등 법률 제정이 아직 부족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려면 행정수도 특별법 수준의 법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과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집무실 관련 핵심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되었거나 심사 중입니다. 법 제정 시행령 개정 예산 편성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명분은 있지만 제도화는 아직 진행 중인 것입니다. 즉, 지금 정부가 여당이고 국회 과반도 맞지만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법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헌법 판례, 국민 여론, 정치적 부담, 예산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 단계적 전략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꺼낸 것이 바로 제2집무실입니다. 이자를 붙여서 국회의사당과 더불어 행정수도의 완성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정말로 이전의 완성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행정적인 절차에 연동한 실질적인 국회 구조와 입법에 달려 있습니다. 일정을 살펴보면 2026년에서 2027년은 행정부 주도 하에 기반 조성기입니다. 이 시기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부 주도 기반 조성 시기입니다. 핵심적으로 진행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6년과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상주를 위한 경호와 보안, 통신 인프라 구축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 비서실 이원화 구조를 정비해서 서울 세종간 비서 조직 분산 배치와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 시행령 및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세종에서의 국무회의, 업무보고, 각종 대통령 주재 행사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법 제정보다는 행정명령과 예산 편성 수준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국회라는 입법 권력의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준비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정말 실현 가능한 국가 과제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현재의 여권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 제정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의 국무회의 세종상설 개최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이러한 입법은 대통령이 세종의 일시적 방문자가 아닌 법률에 의해 상주 가능한 상설, 기관장으로 지위를 갖게 해줍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정말 세종으로 이전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 법률, 정치 일정, 정권 방향성, 국민 여론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야만 가능한 고난이도 정책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가능할까요? 현재 정세와 정치 일정에 기반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5년 동안 세종 제2집무실로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세종상설 집무실의 기능을 차기 정권에서 완전 상주 체제로 정착시키는 방식입니다. 2025년, 2026년 국무회의를 세종 제2집무실에서 정례화하고 대통령 비서실 조직과 경호처 일부를 세종에 파견하면서 보안 통신 체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2027년, 2028년 국회에 대통령 집무실 특별법을 제출하고 국회의 입법을 통한 세종청산의 전용 별관의 기존 공간을 확장하거나 별도의 제2집무실을 신설하고 일부 참모진은 세종에 상주하는 것입니다. 2029년, 2030년 세종의 제2집무실에서 국정운영 체계를 선언하고 서울은 외교와 의전 중심, 세종은 행정기획 중심으로 분담합니다. 이 방식은 충돌을 피하면서도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절충안이며 가장 현실적이며 정치적 마찰이 적은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서울 중심 국정 운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일명 세종 제2집무실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대통령은 1년에 몇 차례 세종에 방문해서 국무회의를 간헐적으로 개최하고 예산 감축과 더불어 신규 확장은 중단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이 경우 세종 집무실은 출장소 개념으로 남게 되며 상주 인력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적으로나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를 잃게 되며 세종시 제2집무실은 허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국가행정 전문가들과 헌법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는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산도, 권한도, 보안 체계도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치적 반발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즉, 정권의 의지, 국회의 입법 주도권, 국민 여론의 동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야만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근 몇 년간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로의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여론이 약 50에서 60%, 지금은 시기상조 또는 기능 분산이 더 낫다는 여론이 약 40%, 이전 반대 또는 무의미하다는 응답이 약 20% 내외입니다. 즉, 다수 국민이 세종시 이전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완전 이전보다는 단계적 분산, 책임 분담형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과 50대 이상 계층에서는 서울을 버릴 수 없다는 심리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문제를 정치 일정, 행정 절차, 여론, 법률 구조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그 실현 가능성은 미래 정치 일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조기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세종 제2집무실 이전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집무실 이전은 임시적 상징적 공약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상주체제나 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적 철학이자 국민적 선택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서울에만 집중될 것인가, 아니면 세종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인가. 이 선택은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우리 국민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 제2집무실 공약을 했으면 바로 옮기지. 왜 아직도 안 옮기냐?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구조는 애매합니다. 공약은 하지만 이전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대통령이 세종 제2집무실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예요. 그럼 공약은 왜 했을까요? 공약은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이전은 제도를 바꿔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권이 바뀌어도 집무실이 유지될 만큼 법, 예산, 조직, 여론, 정치력까지 다 갖춰야 진짜 이전이 가능한 거죠. 지금 정부는 그 첫걸음만 내디딘 셈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은 공약은 있었지만 조건이 안 갖춰져서 지금은 못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정말 실현될까? 를 주제로 정확한 정치 일정과 권력 구도, 현실적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단순한 정보가 아닌 국가 운영의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제된 자료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께 대한민국 부동산과 정치행정 이슈의 흐름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